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좀 드문 일이긴 했죠.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윤계섭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 정권투자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 당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막걸리나 소주 같은 것보다는 맥주를 마시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오위 맥주 주식을 샀는데, 이놈의 주식에 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옆으로 기고 오르지 않길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팔아버렸더니 팔고 난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방 오르더라.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교수님 같은 그런 아주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전문가가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니까, 사실은 종근당 바이오 이야기를 하려고 괜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가 20포인트 상승세로 보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 조정의 바운더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나스닥이나 S&P나 또는 다우 지수가 다 상승세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하긴 하였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어제의 나스닥의 상승 또는 S&P나 다우의 상승세는 그저께 원강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줄창 뺐으니까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또 주가가 또 빠지면 역시 여전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8월 13일 이후부터 조정 양상, 그리고 미국은 이미 사나흘 전부터 조정 양상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또는 미국의 S&P가 오늘 저녁에 하락세로 마감된다면 역시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의 상승폭을 대체로 또 반납하는 지루한 장상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조정 장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추천 종목, 관심주로 올려놓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은 조금씩이나마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라. 주가가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주식 계좌에다가 주식을 잔뜩 채워놓고 현금을 없다가는 나중에 좋은 주식을 발견하더라도 살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목도 오늘 상당히 분석해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숫자만 본다면, 36번까지 있죠, 그죠? 36번까지 있으니까, 더구나, 우리 또, 추천주 관심 종목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잘리면 또 2부에 하겠습니다. 먼저, 종근당 바이오부터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어제도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구름에 닿으면 뭔가 오장장 뛰기를 상당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구름에 딱 달라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가 사실은 난감합니다. 그죠? 난감합니다. 어저께 삼상 어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런 대로 플러스로 마감되든지 길게 장대로 만갑이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즐겁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꼴을 아마도 구경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고점에서 매물이 두드려 맞으면서 밀리는 바람에 오히려 길다란 수염이 달린 게 오히려 위로 올라갈 때가 좀 버거워 버리는 상당히 나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구름에 닿고 나서 과거에 허다한 제약주들, 허다한 바이오주들이 다 그랬듯이 구름에 닿고 나서 빵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구름에 닿았을 뿐이지 타고 올라가든지 미끄러 내려가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더 두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최악의 케이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48,700원이던가요? 그렇죠. 48,7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뭐 방송처럼 뭐 이렇게 환경과학이나 방송처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 사실은 낮에는 제가 시장을 쳐다보기보다는 어디 가서 뭐 제 하루 주된 일은 사실은 그 외환 쪽 컨설팅을 하는 게 제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 그 클라이언트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종종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은 48,7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일단 손절하고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요, 더 올라간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종운항 바이오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주가 매수보다는 뭡니까? 지금은 동그라미가 퀘스천 마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홀드, 그냥 가지고 있는다 하는 정도이지 동그라미는 주가 매수라도 이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게임빌입니다. 게임빌도 뭐 오늘 플러스 1.54%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여전히 뭐 상승세의 와중에 있고요. 그죠? 뭐 조금씩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넘어간 모습인데 RSI가 70 근처에서 다랑다랑 하다 보니까 RSI가 주가가 팍 올라서 70만 싹 넘어가면은 아마도 지금처럼 이때처럼 뭔가 좀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보겠는데 아직은 좀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좀 더 두고 보고 싶습니다. 뭐 굳이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더구나 이거는 우리는 파동으로 5번 ABC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작한 다음에 조정을 보더라도 다시 구름에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더 기다려보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C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KC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구름 하단에서 걸려가지고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또 25,100원까지 26,100원까지 갔다가 다소 흔들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전반적인 트렌드에는 흐름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 뉴인텍은 이미 10% 정도 수익을 내고 끝냈으니까 사실은 뉴인텍을 팔고 나서 오늘 더 주가가 올라가지고 좀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게임빌, KC 그리고 종운항 바이오 계속 홀드 전략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목이 항상 다 제가 사자 하고 이번에 확 날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준 분도 뭐 오이맥주 팔고 나니 올라가더라 하는 붙였으니까 뭐 그런 서적인데 배웠으니까 제가 진통치 않지 않겠습니까? 아이 부끄러워라. 넘어가겠습니다. 휴젤부터 설명합니다. 휴젤입니다. 휴젤. 휴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히 구름 밑에서 좀 비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나마 시행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구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좀 사정은 나아졌죠, 그죠? 이틀 동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으로선 상당히 전에 비해서 뭐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휴젤을 매수하신 분이 얼마에 손해봤다는 말씀 없으신데 휴젤 근데 구름 위에 있고 그죠? 저랑 이제 RSI가 70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RSI가 70 이상이라는 얘기는 비유한다면 뭡니까? 자꾸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우사인 볼트가 생각 안 나죠. 우사인 볼트가 70 100m 결승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100m 결승점을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사인 볼트는 더 달리죠. 신나서 흥이 나서 우승했으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제 그만 뛰겠죠.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내일이라도 그만 뛸 수도 있는 거고 사나를 더 뛸 수 있는 거고 그야말로 우사인 볼트에 달렸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보일 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더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보다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현재로 봐서는 더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동그라미를 봐도 동그라미를 두더라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 이후에 다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자. RSI가 70m로 내려가면 단기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FNF입니다. FNF 2부에서 어제 2부에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2부 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봐가지고 오늘 2부도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죠? 구름 밑 위에서 상승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전환선 좀 크게 볼까요? 전환선은 계속 걷기가 당장 기준선과 전환선이 오늘은 아니고 내일쯤 되면 만나겠네요, 그죠? 만나겠죠. 그럼 전환선 두 개가 만나고 걷기고 요게 이제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내일 되면은 캔들 밑으로 내려올 것 같고요. 주가가 구름마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난감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선다면 정말 해피한 기회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구름 밖으로 나가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난감해지니까 글쎄요. 지금은 홀드보다도 매도할 찬스, 매도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지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어서 RSI도 꺾이고 있고요. 지표 하나만 더 볼까요? 스토캐스틱도 계속 매도 신호였죠. 현재로 봐서는 구름만 지지게 되면은 구름 밑으로 나가면 손절 팔고 구름이 지지되면은 일단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X 홀드 애매하게 하네요. 자, 일단은 기다리는데 새롭습니다. 일단 기다리는데 구름 밖으로 내려가면 판다.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죠? 계속 위에 수렴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오늘 음선이고 오락가락가락 합니다. 그룹은 얇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런 얇은 구름조차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거죠. 이제 구름이 저항선이 되는데 이 매수세 약한 저항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구름이 얇으니까 금방 내려왔다가 금방 넘나들 수 있는 건데 요것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하락으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지금 당장 매도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름 넘어서면 계속 보유. 오히려 구름을 넘어서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드림 시큐리티 파동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어떻게 뭔가 이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이게 등락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데 이게 1, 2, 3, 4, 5인가요? ABC인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파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술적 지표들이 시키는 대로 단기 지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드림 시큐리티 일단은 홀드. 그죠? 일단은 홀드. 그리고 만약에 구름을 넘어선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동그라미 까실까요? 자,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는 고점에서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티움바이오 다음 주에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다음 주 언제입니까? 목요일부터 상승할 거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상승할 거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정. 파동으로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근데 상승세가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파동은 1, 2, 3, 4, 5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1, 2, 3, 4를 매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간에 그러니까 그다음 상승세가 끝나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 구름도 뭐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구름이 내려오는 대로 매수하거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요. 구름이고 전환선과 기준선도 기준선 위에 있고 우행수편도 캔들 위에 있고 주가 다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올라갈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매수하겠다는 데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금 봐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으로 넘어갑니다. 오이솔루션 다섯 번째 항목이 오이솔루션이네요. 우연하게도. 자, 보유해도 될까요? 예, 뭐 보유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먼저 보는 게 소위 쉽게 말해서 일목구름표, 일목의 구름 위냐 아래냐, 위에 있으면 상승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인데 구름 위에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있는데 이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점 두터워지고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관계도 그렇고 후행수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상승을 말하고 있는데, 그죠? 모든 것이 다 상승을 말하고 있는데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종목을 팔아라 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인데, 여기 비해서 얼마야? 66,000원인데, 이거 5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좀 애매합니다. 그죠? 갖고 계셔도 될까요? 예, 오케이.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 과거 전고점 72,500원 넘어가면은 추가로 사도 될까요? 오케이. 사도 됩니다. 그럼 언제 팔까요? 아, 그 RSI가 있구나. RSI가 근데 올라갔다가 RSI가 70m 내려오면 그때도 팔자.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은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RSI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파동을 잘 모르겠고, 일목으로 봐서 상승세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RSI 밑으로 내려간 거는, 이거는 이때 시점은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여도 될까요? 예, 오케이. 오이솔루션 갖고 있어도 됩니까? 예스.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뭐, 홀드. 그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자, 네이버에 대해서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 분은 매수한 이후에 많이 떨어져서 손절해 버릴까요? 라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그냥 1년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같은 분인가? 좀 헷갈리십니다. 1년 좀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일단 네이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계속 제가 다이버전스가 무섭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다이버전스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컨대 우리가 여기다 치자 이거죠. 주가가. 네. 여기다 치자 이거죠. 그럼 주가는 계속 상승세잖아요. 그죠?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정고점 넘었다 그래가지고 정고점 넘었다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사기 쉽다고요. 오를 테니까 오르고 정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에서 여기서 따라 추격 매수하고 싶은데 그게 다이버전스가 돼버리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녹았더라.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하간 간에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할 거냐. 네이버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죠.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별볼이 없을 거야. 그죠? 점점 별볼이 없을 거야. 이제 마이너스 경제가 되고 코로나 회복 못하고 엉망이 될 거야. 라는 비관론에 빠지신 분 같으면은 주식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안전자산에다가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지만 다시 회복기를 조정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상승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낙관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저는 어떤 편이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은
1, 2, 3, 4, 5 다음에 현재 우리 조정 방처다. 조정, ABC 조정이다. 근데 이 조정 자체가, 여기까지 조정 장세가 무슨 파동이냐, 이거. 새로운 1번 파동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B 파동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죠? 하지만 저는 어떤 피냐니까, 설령 이게 B라 할지라도, 설령 이게 B라고 믿지도 않습니다만, 약간 이게 B라 할지라도, 이게 B가 되기 전에 B가 되기 전에 A 파동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게 2년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됐기 때문에, 2년 동안에 B 파동 다음에 올라가는 A 파동 다음에 B 파동이 단지 6, 7개월 만에 끝나고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B 파동이라도 이게 B에 A가 있고 B에 B가 있고 B에 C가 있고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아직은 멀었으니까, 예컨대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파동이 약간 이게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B의 C 파동, 반등의 C 파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 정도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정 장세를 견디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날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면 일단은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보유도 괜찮습니다. 혹은 단기적으로 봐서 일단 팔고, 어차피 길게 올라갈 건데, 예컨대 현재 네이버가 얼마입니까? 31만 5천 원인데, 예컨대 31만 2,500원에 팔고, 30만 원에 사든, 25만 원에 사든, 20만 원에 사면, 20만 원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하간에. 예컨대 쉽게 말해서 30만 원에 100주 팔고, 그죠? 30만 원에 100주 팔고, 예컨대 또 그 돈 가지고 주가가 20만 원 되면, 똑같은 돈 가지고 15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똑같이 30만 원 됐다가 40만 원 되면 30만 원에서 20만 원 될 때까지 안 팔고 있다가 40만 원에 오르는 사람은 여전히 100주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100주를 가지고 10만 원 벌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30만 원에 팔고 20만 원에 되산 사람은 150주를 샀으니까 나중에 주가가 40만 원이 되면은 뭡니까? 30만 원에 샀다가 비교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럼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어쩌노?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 납니다만은 이미 네이버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그러고나 5번 파동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ABC 조정을 거쳐서 지루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갈 테니 그 지루한 조정을 기다려까지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죠. 결국은 뭐냐? 본인의 성향입니다. 사고 팔고 하고 자신 있어. 가지고 팔고 나중에 더 밀리면은 싸게 사가지고 그때 한번 왕창 먹자라는 전략. 오케이, 매도. 그게 아니고 난 잘 모르겠는데 길게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설령 긍정적으로 안 보더라도 한 번쯤에 상승은 더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라 그러면은 이놈의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눈 질끈 감고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편이냐, 보유보다는 일단 팔고 나중에 싼 가격에 재매수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왜? 사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이 잠겨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좋은 주식이 예컨대 그 돈 가지고 오늘 뭐 사람들이 그 뭐죠, 카카오 게임즈 예컨대 뭐 카카오 게임즈 돈 넣어봤자 끼게 한두 주밖에 못 받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돈 가지고 하다 보면 카카오 게임즈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따상되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한 주든 두 주든 간에. 근데 네이버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잠겨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못하고 좀 이따가 그 누구야, 방탄소년단의 걔들 하는 그 IPO 참수도 참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아쉽지만 현금 보유를 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려있으니까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파시는 거 판다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홀드, 가지고 계시다 싶다면 그것도 역시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참, 그리고 그럼 몇 프로를 사고 몇 프로 팔고 그 이야기 제가 빼먹었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람마다 그건 원칙만 정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원칙.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저 같은 경우에 7% 정도입니다. 제 손절 목표는. 손절은 아니면 예컨대 일목균형표 9m 내려간다든지 또는 RSI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70m 내려간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은 7%가 아니더라도 팔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거나 또는 매수 가격표에서 7%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거나 그럼 나름대로 그 원칙을 정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약간 5% 하니까 5% 10% 되면 10%다 8%면 8%다 하기 아니라 본인이 이 정도 같은 버틸 수 있다 정도를 손절의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익절의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따질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갖고 있다가 근데 RSI가 팔라 그러든지 일목이 팔라 그러든지 뭔가 기술적 지표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하다못해 이동평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때 팔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지표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하나요? 자,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를 어떻게 보나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거 왜 네모를 박스를 걸어 놓은지 정확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갑자기 제가 이걸 왜 그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우고 볼까요? 자, 아마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렇죠. RSI가 70m로 내려가면 그때가 매도 신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죠? RSI가 70m로 내려갈 때 이때도 여기도 매도, 그리고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였죠. 그죠? 그러면, 물론, RSI가 70m로 내려가면 매도인데, 그러면 이게 밑으로 30까지 내려갈 때까지, 예컨대 이럴 때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근데, 예컨대 이 일목균비 위에 있고, 추세가 상승세인 종목은 70 위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30m까지 내려가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50근처에서 어근주춤 올라가 버리면서 70선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격이다 매수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70m로 가면은 다시 매도. 여기 다시 매수. 지금은 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디톡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밀릴 거로 보여지는데 대신에 똑같은 경우가 반복될 거예요. 아마도 구름 위에 있고 추세가 상승세이다 보니까 RSI가 꺾이니까 분명히 조만간 얘가 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RSI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톡스 전반적으로 파동은 잘 모르겠고요. 파동으로서는 매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구름대 위에 있고 전환선과 기존선 좋고 전환선 후행 스팬도 자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그지 가지고 계시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보유, 매수, 추가 매수 또는 보유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오션브릿지, 웰크롬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KRX의 BBIG에 속한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펄어비스가 BBIG 종목에 들어가 있는 KRX 뉴딜 종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샀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이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모르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그 종목이 무슨 호재가 있다, 악재가 있다는 게 사실은 주가에는 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이 주가의 상승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현재로 봐서는 펄어비스는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구름에 걸리고 뭐 이런 상황에 좀 다소간 좀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주가는 이런 상태인데, 그죠? 이런 상태인데, 또는 주가는 더 떨어지고, 여기 보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RSI는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저점들이 높아지는 꼴을 봐서 이게 바로 뭡니까? 괴리죠, 그죠? 전형적으로 괴리죠. 이 괴리는 어떤 괴리냐? 다이버전스,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괴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펄어비스 아마도 구름 위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버벅거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결국은 구름을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홀드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혹은 구름을 넘어선다면, 그죠? 구름을 넘어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근처에 있으니까 추가로 다른 것 같으면 구름을 넘어섰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션 브릿지입니다. 오션 브릿지는 제가 왜 여기다가 조강지처럼 써놨죠? 다른 분 설명할 때 한 것 같은데, 이게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같고요. 그죠? A, B, C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일단, 뭡니까? RSI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현재는 저란선 기준선이 구름 아래쪽에 있고, 후행스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름 안에서 왔으면 올라왔을 텐데, 구름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화살표가 아마도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지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 구름 위는 넘어가려고 모색은 해보겠긴 하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매도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전환선이 꺾인 상태, 요 보이십니까? 전환선이 이렇게 꺾인 상태이니까 잘만 하면은 전환선 기준선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엿보이니 오션 브릿지는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매도라 그러면은 예컨대 요 수준 얼마쯤 되나요? 14,950원, 15,000원 정도 되겠네, 그죠? 15,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계속 보유하여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자꾸 이게 뭐죠? 괜찮아 보인다. 일단 기다려보자. 15,900원. 15,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 그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웰크론입니다. 아셨죠? 하는 것은 다른 유튜버의 말투인데, 그죠?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웰크론.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 오케이.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사죠. 까짓 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주가가 구름 위에 있죠. 그죠? 전환선이 꺾였고요. 기준선 전환선이 만달동말동하고, 다만 아직까지는 후행 스팬이 구름 위에 있고, 캔들 위에 있고, 주가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사는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산다면, 언제 손절하느냐? 언제 손절합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합니다. 지금 구름이 두텁습니다만,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구름 얇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진짜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매수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라면은, 손절은 요 수준에서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구름 옆으로 가다가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구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손절. 그죠? 아니면 언제 매도합니까? 얘가 RSI는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니까, RSI가 올라가다가, RSI가 다시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이때 팔아도 되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오케이. 사도 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도 될까요? 웰크론,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가 시간이 33분 됐네요. 자, 웰크론까지를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코스모 화학부터 나타나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휴젤, 오케이.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보고 있다가 구름 넘어가면 사시라. 튠바이어 계속 상승을 예상합니다. 메디톡스 상승을 예상합니다. 펄어비스 구름만 넘어서면 올라갈 것 같다. 웰크론 지금 매수할까요? 오케이. 대신에 손절을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체비를 갖추시라는 정도이죠. 네이버 보유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나중에 지금 팔고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1부 끝내고요. 쉬었다가 나중에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